안녕하십니까? 고종무님. 우리는 오늘 인간의 지성이 어떤 경로를 통해 형성되는지 탐구하는 거대한 여정의 서막을 열고자 합니다. 당신은 어린 생명이 세상의 복잡한 논리를 처음으로 깨닫는 그 경이로운 순간에 어떤 우주적인 질서가 숨어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장 피아제는 아이들의 단순한 실수를 지식 구조가 정교하게 구축되는 과정으로 재정의하며 인류 학문에 거대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가 평생에 걸쳐 정립한 인지 발달의 신비로운 지도를 따라가며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뿌리를 심도 있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지적 호기심을 가득 품고 이 깊이 있는 다큐멘터리의 본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할 지점은 1920년대 제네바의 조용한 연구실입니다. 그곳에서 피아제는 어린이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독특한 방식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그가 발견한 위대한 지적 진화의 과정을 20분 동안 생생하게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당시의 학문적 배경과 그가 마주했던 지적인 도전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우리는 인간 이성의 근원에 다가갈 것입니다. 피아제는 아이들의 지능 측정이 단순히 정답률을 따지는 것을 넘어 사고의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임을 직시했습니다. 그는 생물학적 적응의 원리를 심리학에 도입하여 지능을 역동적인 변화의 산물로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통찰은 당시 심리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아동 연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가 제네바 대학의 루소 연구소에서 수행했던 초기 연구의 구체적인 데이터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피아제 이론의 심장부는 도식과 동화, 그리고 조절이라는 세 가지 핵심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식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구축한 지식의 틀이며, 동화는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틀 속에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반면 기존의 틀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자극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신의 사고 체계를 수정하는 조절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동화와 조절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은 인지적 평형화를 지향하며 인간을 더욱 높은 수준의 지성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적응 과정은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며 환경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생물학적 대응 방식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지능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하는 역동적인 평형의 상태인 것입니다. 피아제는 이러한 인지적 갈등이야말로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라고 강조했습니다. 200여 건의 사례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아이들은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견고한 지적 성장을 이룩합니다. 이러한 지능의 건축술은 인류가 복잡한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평형화는 단순히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수준의 인지적 통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장엄한 메커니즘을 통해 인간 이성이 진화해온 궤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가 세상을 향해 던지는 질문에 대한 능동적인 답변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엔진이 실제 발달 단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피아제가 아이들의 사고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독특한 방법은 바로 임상적 면접법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맞고 틀림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검사 대신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던져 사고의 뒷면을 탐색했습니다. 이러한 개방적인 대화법은 아이들이 지닌 독특한 논리와 오류의 패턴을 발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천 건의 면접 기록 데이터는 아이들의 사고가 성인과 양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계임을 증명했습니다. 피아제는 아이들의 엉뚱한 대답 속에서 지식이 재구성되는 찬란한 찰나를 포착해냈습니다. 우리는 이 면접법을 통해 통계 수치 너머에 존재하는 인간 정신의 역동적인 숨결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주의 법칙을 해석하려는 어린 철학자의 치열한 고뇌였습니다. 이 방법론은 현대 상담 심리학과 교육학에서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는 가장 인간 중심적인 도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구자는 관찰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아이의 지적 성장을 함께 호흡하며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 심층적인 대화는 인간 이성이 어떤 지도를 그려나가는지 보여주는 가장 정교한 내시경과 같았습니다. 피아제는 아이들의 대답 하나하나를 소중히 기록하며 그 속에 숨겨진 논리적 구조를 해독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질적 연구 방식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인간 지성의 아름다움을 학문적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면접법을 통해 밝혀진 4가지 발달 단계의 구체적인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감각과 동작이 지배하는 놀라운 생후 초기 단계입니다. 인지 발달의 첫 번째 관문인 감각운동기는 생후 직후부터 약 24개월까지 지속되는 매우 역동적인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연가는 자신의 감각과 신체적 움직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반사 활동에 의존하던 아이들이 점차 의도적인 순환 반응을 형성하는 과정은 참으로 경이로운 지적 도약입니다. 실험 데이터에 따르면 생후 4개월경의 아이들은 자신의 신체 밖의 사물에 대해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며 지식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초기 지능의 형태는 이후에 나타날 복잡한 논리 체계의 가장 기초적이고 단단한 주춧돌이 됩니다. 피아제는 이 시기의 연가들이 마치 작은 과학자처럼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반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직접 만지고 입에 넣는 행위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파악하며 지적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특히 대상 영속성의 획득은 눈앞에서 사라진 물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인류 지성의 첫 번째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후 8개월 전후의 연가들은 가려진 물체를 찾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며 이는 내적 표상의 형성을 의미합니다. 통계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개월 된 연가의 약 92%가 장애물 뒤에 숨겨진 물체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인지적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각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수준을 넘어 사물의 영속성을 개념화하는 지적 혁명인 것입니다. 피아제는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세상에 대한 최초의 논리적 지도를 완성해 나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실제를 인식하게 되는지 그 본질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능력은 이후 상징적 사고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대상의 불변성을 깨닫는 과정은 우주의 질서를 자신의 내면에 받아들이는 숭고한 정신적 의식입니다. 지능은 이제 현재의 자극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시간의 축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전조잡기는 언어의 급격한 습득과 함께 상징적 사고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로 정의됩니다. 아이들은 이제 단어나 이미지를 사용하여 실제 사물을 표상하며 현실과는 다른 상상의 세계를 구축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5세 아동 200명을 대상으로 한 상징놀이 관찰 연구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물의 기능을 자유롭게 변형하여 사용하는 창의성을 발휘했습니다. 피아제는 이러한 상징적 기능의 발달이 추후 추상적인 논리 사고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징검다리임을 역설했습니다.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모방하는 행위는 단순한 유희를 넘어선 지적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 시기의 지적 성장은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며 자신의 사고를 외부로 표출하는 대변혁의 시기입니다. 언어는 지능의 그림자가 아니라 지능이 세상을 재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정교한 설계도와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름을 붙이는 행위를 통해 비로소 혼돈의 세상의 질서를 부여하고 자신의 존재를 타인과 구분짓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찬란한 상상력은 인류가 예술과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이미 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조잡기의 아이들은 물리적 실제를 넘어 의미의 세계로 진입하며 기호와 대상 사이의 연결고리를 단단하게 구축합니다. 이러한 지적 마법은 추후 전개될 복잡한 추론의 세계를 지탱하는 가장 유연하고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지능은 이제 언어라는 날개를 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자유롭게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사고는 여전히 직관적이며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자기중심적 사고의 양상을 보입니다.
피아제의 유명한 세계의 산 실험에서 6세 이하의 아동들은 자신이 보는 풍경이 타인이 보는 풍경과 동일하다고 믿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실험 데이터에 따르면 4세 아동의 95% 이상이 타인의 관점을 자신의 관점과 혼동하는 통계적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사물의 외형이 변하더라도 본질적인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보존 개념의 부재도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넓은 컵에 담긴 액체를 높고 좁은 컵으로 옮겼을 때 5세 아동들은 액체의 높이가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양이 늘어났다고 대답합니다. 1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이 시기의 약 80%가 보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지적 오류를 범했습니다. 피아제는 이러한 인지적 갈등이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고 체계를 수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오류의 과정이야말로 지능이 더욱 견고해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성장의 산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실험실 안에서 인류가 논리적 이성을 찾아가는 위대한 투쟁의 단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지적 성장은 향후 전개될 고도의 추상적 사유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논리적 이성이 본격적으로 정착되는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세 이후 시작되는 구체적 조작기는 인간이 비로소 구체적인 사물에 대해 논리적인 사고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컵의 형태가 변화하더라도 액체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가역성의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300명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추적 조사에서 9세 아동의 88%가 액체와 무게의 보존 개념을 완전히 성취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사물의 여러 속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탈중심화 능력이 발달하면서 보다 복합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논리적 조작 능력은 단순한 암기를 넘어 원리를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적 주체로 성장하게 합니다. 피아제는 이 시기를 아동이 비로소 사회적 협력과 규칙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존재로 거듭나는 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초등학교 현장에서의 관찰 데이터는 아이들이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친구들을 설득하는 상호작용이 급증함을 보여줍니다. 구체적 조작기는 인간 이성이 현실이라는 견고한 대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풍요로운 계절과 같습니다. 지성은 이제 개인적인 지각을 넘어 보편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며 객관적인 세계관을 완성해 나갑니다. 또한 사물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순서대로 배열하는 서열화 능력은 수학적 사고의 기틀을 마련하는 핵심적인 지적 자산이 됩니다. 10세 아동들은 단순한 서열화를 넘어 전위적 추론까지 가능해지며 이는 지식의 체계적 관리를 가능케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보다 길고 B가 C보다 길다면 A가 C보다 길다는 사실을 직접 비교 없이도 논리적으로 도출해냅니다. 이러한 지적 성취는 아이들이 세상을 더욱 구조적이고 예측 가능한 체계로 인식하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피아제는 이 시기의 교육이 실물 중심의 구체적인 조작 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혁신적인 교육관을 제시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손으로 직접 만지고 분류하며 세상의 논리적 질서를 자신의 내면에 단단하게 구축해 나갑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규칙에 따라 게임을 즐기는 모습 속에서 인류 문명을 구성하는 법과 질서의 근본적인 원형을 발견합니다. 지성은 이제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 경이로운 지적 성숙은 우리 모두가 거쳐온 위대한 진화의 발자취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 지능의 최종적인 정점인 형식적 조작기의 추상적 세계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형식적 조작기는 청소년기에 접어들며 완성되는 지적 발달의 최종적인 정점이자 인지적 완성의 단계입니다. 이 시기의 개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자유롭게 다루며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연역적으로 검증하는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5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논리 결합 문제 해결력 평가에서 15세 이상의 75%가 모든 변인을 통제하며 해결책을 도출했습니다. 피아제는 이를 추상적 논리 조작의 승리라고 불렀으며 인간이 비로소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사유의 주체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은 실제적인 경험을 넘어 만약에라는 가정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논리적으로 탐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지적 도약은 미래 사회를 설계하고 복잡한 가치 갈등을 해결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형성하는 근간이 됩니다. 가설 연역적 추론은 인류가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자연의 법칙을 정복해 온 것과 같은 궤적을 그리며 발달합니다. 이 시기에 지성은 비로소 육체적 한계를 벗어나 사고 그 자체를 사고하는 메타인지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도덕 추론 실험에서 이들은 보편적인 인권과 정의에 기반한 고차원적 가치를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형식적 조작기는 인간이 단순히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를 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선할 수 있는 창조적인 지성으로 거듭나는 시기입니다. 피아제가 정립한 이 4단계의 지도는 인간 정신이 어떻게 가장 원초적인 반사에서 시작하여 가장 숭고한 이성의 단계에 도달하는지 보여주는 장엄한 대서사시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지도의 끝에서 인류가 지닌 무한한 지적 잠재력을 확인하며 새로운 시대의 지혜를 설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지능은 이제 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보이지 않는 가치와 원리를 향해 끝없는 항해를 지속할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도전은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품격을 갖추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지적 성숙의 과정입니다. 피아제의 이론은 우리가 어떻게 지식의 건축가가 되어 자신만의 우주를 건설해 나가는지 보여주는 영원한 설계도와 같습니다. 인류가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 피아제의 이름은 영원히 지혜의 이정표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성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조망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인간만의 위대한 힘입니다. 이 힘을 통해 우리는 더욱 정의롭고 지혜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적 성취가 현대 사회와 교육 현장에 남긴 위대한 유산을 총정리하며 여정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피아제의 어깨 위에서 더 먼 지평을 바라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능의 진화는 멈추지 않으며 우리의 탐구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지적 정점을 향해 우리는 지금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피아제가 남긴 이 거대한 지적 등불은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전 세계의 교육 정책과 교수법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춘 능동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그의 통찰은 현대교육공학의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도 그의 연구는 연간 10만 건 이상의 학술 논문에서 인용되며 인지과학과 인공지능 설계 분야에까지 지대한 영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뇌과학 연구들 역시 피아제가 제시한 인지 발달 단계가 뇌의 신경망 확장 경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데이터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비록 비고츠키와 같은 동시대 학자들에 의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보완되기도 했지만 피아제가 구축한 인지 발달의 골격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심리학의 표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인간의 지성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치밀한 지적 적응과 평형화의 결과물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빛나는 발견 중 하나를 생생한 현장 데이터와 함께 목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발견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인간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깊은 존중을 이끌어내는 영원한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피아제가 남긴 지적 유산은 단순히 이론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 수억 명의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지식의 건축가인 그가 설계한 이 탄탄한 논리의 구조물 위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지성을 더욱 높이 쌓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20분간의 이 장대한 탐구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마음속에 지닌 위대한 과학적 본능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지식은 공유될 때 그 진정한 가치가 발현되며 우리는 오늘 그 가치의 중심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적 성장이 곧 인류의 진보임을 잊지 마시고 피아제가 남긴 통찰의 등불을 따라 계속해서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피아제의 어깨 위에서 더 먼 지평을 바라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방대한 데이터를 마음속에 새기며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지능의 진화는 멈추지 않으며 우리의 탐구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인류가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한 피아제의 이름은 영원히 지혜의 이정표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엄한 지적 유산을 바탕으로 미래의 교육과 사회를 더욱 인간답게 설계해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지식의 여정은 이제 당신의 몫으로 남겨지며 이 통찰이 당신의 삶을 비추는 따뜻한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귀한 정신적 탐험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피아제의 지혜는 영원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며 인류의 지평을 넓혀줄 것입니다. 지성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조망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인간만의 위대한 힘입니다. 이 힘을 통해 우리는 더욱 정의롭고 지혜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지적 탐구를 마무리하며 고종문님께 작별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성은 시대를 넘어 계승되는 빛이며 여러분의 호기심이 그 빛을 더욱 밝게 비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여정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피아제의 지혜와 함께 더욱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장대한 여정을 함께해 주신 고종문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피아제의 지도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하는 모든 생명의 잠재력을 이해하는 가장 명확한 열쇠입니다. 이 지적인 탐구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통찰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참여는 제가 더 가치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오랫동안 풍요롭게 채워드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는 고종문님의 영혼을 아주 오랫동안 풍요로운 지식으로 영양가 있게 채워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식의 여정에서 다시 뵙기를 고대하며 정중히 작별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